돌멩이란 김종식 감독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영화를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관객과의 대화 좋은 짓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 영화 돌멩이에서 석구 역할을 맡은 김대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마이크를 직접 드리고 싶지만 지금 시국인지라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채팅방을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스크린을 보시면 보이는 QR코드 찍어서 바로 들어오시면은 그 채팅창에 접속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올려주시는 분들 소감이랑 질문을 제가 두 분께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벌써 들어오신 분들 계시고, 네. 그리고 오늘 개봉일이잖아요. 그래서 질문해 주셨던 분 중에서 기억에 남고 끝날 때쯤 인상적인 얘기 올려주신 분 있으면 특별 선물도 드릴 예정이니까 좋은 질문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네. 근데 일단 여기 많은 분들이 입장하고 계시는 가운데 여기 하이도라는 아이디의 분이 감독님하고 배우님께 먼저 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그 배우님께 먼저 드릴게요. 근데 연기 정말 훌륭하시다고 다른 아이디로 대명 배우님 응원해요라는 분도 얘기해 주셨는데 하이도님도 정말 연기 스펙트럼이 넓으신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시면서 다른 영화에서는 살인자 역할 하신 것도 보았는데 이번 영화에서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을 연기하셨는데 어떻게 역할에 대한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일단 해주셨습니다. 우선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준비는 사실 항상 그렇듯이 시나리오를 많이 보는 것과 그리고 현장에 많이 머무는 것이 캐릭터를 창조하는 데 가장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석구의 캐릭터를 가장 다가갈 때는 많이 이야기도 했지만 저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많이 떠올리려고 많이 노력도 했고요. 사실 그 기억을 찾아가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혼자 남겨졌을 때의 모습이라던가 친구들이랑 놀 때의 모습이라던가 부모님하고 떨어졌을 때의 모습이라던가 이런 모습을 좀 떠올리기 위해서 제가 다녔던 그 당시는 국민학교니까요. 국민학교에도 사실 자주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학교에 못 들어가지만 좀 멀찌감치 쳐다보기도 하고 좀 떠올리기도 하고 그런 노력 아닌 노력들을 더 하기도 했었죠. 네, 저 여기 연계에서 이런 걸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도 언급해 주셨지만 살인자 역할도 하시고 스펙트럼이 필모그래피도 쭉 써놓고 보면 되게 넓으시잖아요. 이상한 사람이죠. 본인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큼 그러시잖아요. 네, 인정. 인정. 그래가지고 마야광에서도 보면 마약 중독자 이런 역할 하시는데 사실 그게 흔히 생각하기에 막 훈훈하고 근사한 역할만 하시는 건 아니어서 사실 이런 역할도 이 영화의 속도도 마찬가지지만 배우로서 맡을 때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되게 스스럼 없이 도전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잘 못 느끼는 이상한 사람인가 이런 걸 여쭤보려고. 아니요, 근데 사실 매 작품을 만날 때마다 캐릭터와 상관없이 항상 두렵죠. 항상 두려워요. 항상 두렵고, 근데 이 캐릭터가 어떤 악인이고 선인이고 살인자고 그냥 동네 삼촌이고 이런 걸 떠나서 항상 모두가 다 제 주위에 있는 머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편이거든요. 일단 뭔가를 나누기 시작하면 거기에 사로잡혀서 좀 갇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작품을 선택 아닌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필모를 쫙 펴고 봐도 제가 봐도 이게 좀 이상한 사람 같아 보이긴 하다 싶을 때가 있죠. 여기 이상한 배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잔뜩 오신 것 같은 감사합니다. 이상한 네. 좀 더 이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사하신다.
이 하이동님께서 감독님한테도 질문 주셨거든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연이어서 같은 질문 올려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제목이 돌멩이잖아요. 근데 사실 되게 영화의 어떤 장면마다는 주체가 다르고 또 의미가 다른 식으로 돌멩이라는 어떤 모티브로 오브제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제목인지 물어보셨어요. 돌멩이라는 제목을 갖다 붙이게 되면 이게 다양한 의미를 갖다가 제목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데요. 돌멩이 자체는 또한 석구이기도 하고요. 석구의 그 돌멩이는 자꾸 보잘것없는 석구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석구가 비난을 당하고 소외당하면서 겪게 되는 이 비난의 상징으로 쓰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석구가 한편으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하면서 한편으로는 갖고 있는 이 서운함, 이것을 표현하는 이제 저항의 도구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석구가 또한 이 돌멩이라고 하는 것은 물수제비를 하는 도구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도 뭔가 저는 감독님께서 여러분께 어떤 질문을 돌멩이처럼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넓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또 몇 분께서 되게 재밌는 이 영화를 보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석하라는 이 아이디 쓰신 분께서 석구의 모자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그래서 항상 애착을 보이고 쓰고 나오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괄호 열고 좋은 영화 돌멩이 화이팅 이렇게 쓰셨어요. 고맙습니다. 석구는 이제 8살의 그 어른 아이예요. 근데 8살에서 그 순수함으로 머물러 있는 아이인 거죠. 그래서 석구가 입고 있는 복장도 보면은 어른 덩치 복장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8살 아이들이 갖는 멜빵 바지, 그리고 이 모자들, 그 8살 때 그 시간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장치, 그 도구로서 이렇게 활용을 갖다가 한 부분이죠. 이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대답이 됐죠? 네. 약간 석구의 마음을 얘기해 주는 것 같은. 네. 이게 영화에서 그 인상적인 장면들에 대해서 올려주셔가지고 약간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긴 하지만 저도 궁금했으니까 이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돌멩이라는 제목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석구가 등을 돌린 친구들한테 그 돌을 던지는 장면이 되게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그때 석구가 돌멩이는 던지지만 아무 말을 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여기 누가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때 석구가 어떤 말을 했다면 어떤 말을 친구들한테 하고 싶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부산댐이라고 하신 분이. 글쎄요. 아마 저의 생각은 그때는 같이 놀자였어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자꾸 같이 놀았는데 왜 자꾸 같이 안 놀지? 그 나름의 끝이었으니까요. 자꾸 다가가는 방법인데, 그게 이제 좀 투박한 이제 애정이 화가 되고, 이제 결과적으로 단어는 같이 놀자의 단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석구 같은 말이네요. 같이 놀자. 근데 저는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했는데, 그 석구가 이제 사건 이후로 힘들어지는 게 은지를 이제 못 보게 되기도 하는 거기도 하고, 억울한 분명을 쓰기도 하고, 또 정민소를 읽기도 하는데,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석구가 되게 사람 그리워하고 사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마을 사람들과 친구들이 다 자기한테 등을 돌리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게 감독님도 영화에서 되게 비중 있게 그리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초반에 그려지는 석구와 친구들, 석구와 마을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 거였지? 이런 걸 영화 보면서 되돌아보게 됐는데, 사실 초반에 친구들이 석구를 대하는 게 친하고 뭔가 위하는 것 같기도 한데, 노래방 장면 같은 거 보면은
뭔가 어른이 되지 못한 아이를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고 그 관계가 어떤 거였을까? 친구들이 서로 맨 처음에 어떻게 대하고 있었던 걸까?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과 배우님이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석구의 친구들은 석구를 누구보다도 한편으로는 친구들의 각각들 용덕이라고 하는 치킨집의 친구는 석구를 갖다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석구의 그 어린 아이의 모습,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대해서 높이 사면서 정말 절친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옆에 주변에 있는 마을 친구들도 또한 용덕만큼은 아니더라도 석구에 대해서 이렇게 보살펴주고 항상 자기들이 신경 써야 되는 친구로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한편으로는 누군가에 대해서 자기보다 못한 대상에 대해서 연민이라는 걸 갖게 되죠. 근데 이 연민이라는 게 한편으로 우리가 굉장히 숭고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연민 또한 굉장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수직구조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누군가에 대해서 자기가 연민을 갖다가 베풀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이 석구로 인해서 자기들이 모욕감을 당하고 오물을 썼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게 더 연민을 했던 대상들이 더 철저하게 외면을 갖다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치킨집의 용덕이라는 친구는 진저리가 난다라고 할 정도까지 아주 오멸차게 외면을 갖다가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친구들은 그 누구도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래서 여기에서 그 친구들의 모습들을 갖다가 우리들의 모습이 투영될 수 있도록 영화를 보시면서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해서 그렇게 각각의 인물들을 석구의 친구들을 배치한 겁니다. 저는 친구들이 저한테 어떻게 얘기할 거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할 거라는 거는 생각을 안 하려고 했고요, 사실. 그리고 석구의 입장에서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내 친구들이라고만 생각했죠. 그 마음이 어떨 거라는 걸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대답도 되게 석구 같네요. 그리고 그 자꾸 중복해서 나오는 장면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김대영 배우님께서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등 돌린 친구들 찾아가서도 아니면 그 이후에 그런 힘든 일에서도 사실 그 고스란히 이제 당하긴 하지만 석구가 막 눈물을 보이거나 직접적으로 감정을 완전히 드러내거나 하진 않는데 눈물을 보이는 장면이 그 은지를 병원으로 찾아갔을 때 막 엉엉 울잖아요. 그래서 그때 왜 석구가 그렇게 다른 때와 다르게 감정이 드러난 건지 그리고 그때 어떤 마음으로 연기하신 건지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조금 석구한테 은지는 조금 다른 의미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왠지 조금은 보살펴줘야 될 것 같은 친구. 석구가. 네. 그러니까 아빠를 찾으러 왔던 것도 어떻게 도와주고 싶고 그런 지금까지는 다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았던 입장이었다면 그게 이제 내 친구를 도와줘야지라는 마음이 좀 더 컸던. 그래서 아마 그 좀 친구가 아니라라는 얘기를 듣고 이별의 순간이 왔을 때 좀 더 크게 마음에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도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처음에 구상하게 되신 계기가 집안에 석구 같은 가족이 있으시고 비슷한 처지의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가 영화를 구상하셨는데 사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석구만 따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석구가 은지를 만나고 또 은지라는 아이도 석구만큼이나 되게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둘이 이렇게 엮이면서 둘 다 어쩔 수가 없고 옆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해도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를 약간 확대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석구와 은지의 관계 같은 걸 어떻게 처음에 구상하게 되신 건지.
석구는 어른 아이이고 은지는 아이 어른으로 이렇게 대비되는 모습을 갖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각각 갖고 있는 자신들의 갖고 있지 못한 처지, 그래서 그 처지에 대해서 둘 사이는 서로를 갖다가 한편으로는 되게 측은하게 바라보고 서로가 갖고 의지할 수 있는 친한 친구 사이가 될 수 있겠다. 뭔가 사람은 누군가 대상에 대해서 서로 바라볼 때 뭔가 못한 것, 부족한 것에 대해서 채워주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둘 사이를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친구 사이로 만든 부분이죠. 그 대비를 주면서. 예. 그리고 석구, 이 가벼운 질문 하나 하고 갈까요? 조명이라는 분께서 석구가 매번 끼니마다 진라면과 바카스를 먹는데 굳이 그 두 가지 음식을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이것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석구가 갖고 있는 이 8살에 머물러 있는 아이의 모습, 그래서 그 어떤 루틴을 갖다가 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음식도 편식하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옷을 갖다가 고집하는 부분, 모자를 고집하는 것, 그리고 또 음식에 대해서도 애착하는 부분들. 예, 그래서 8살의 석구의 그 모습을 갖다가 조금 더 관객들에게 이 어른아이가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네, 자기 루틴이 있네, 그 일상들이 어떻게 벌어질까, 그것들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배치를 갖다 한 거죠. 네, 감독님 8살 때 진라면이랑 바카스 즐겨 드셨어요? 시나리오 라면땅을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예, 제 나이가 있어서 라면땅 박스로 사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아, 정말요? 정말요. 네. 오늘 돌아가실 때 꿈을 좀 이뤄보시기를. 네. 그리고 이 질문도 되게 겹쳐서 많이 나와가지고 물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디가 아름답네요. 내 맘속에 돌멩이 던진 김대령이라고 올려주신 분이 배우님께 질문을 드린대요. 근데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주신 질문인데, 배우님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주시하는 일은 그동안의 작품에서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영화는 마지막에 카메라를 응시하는 장면으로 얼굴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연기하실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거를 또 다른 분은 어떻게 느끼셨냐면, 부산댐이라는 분은 그게 그 장면에서 석구가 관객한테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느낌에서 영화가 끝난 것 같았대요. 그래서 그 말이 뭐라고 생각하셨는지 이렇게 계속 이 장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글쎄요. 근데 사실 배우가 카메라를 보고 연기를 이제 할 일이 거의 없죠. 네, 카메라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연기를 해야 되는 게 배우의 숙명이니까요. 근데 이제 아마 이 배우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일이 또 있을까 모르겠지만 이번 작품에서 이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크게 의미를 둬야 하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진짜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기로 생각을 했어요. 예, 제가 크게 의미를 두고 그 표현을 하면 너무 정답이 돼버릴까봐 그냥 저는 그날 찍는 그 상황에만 집중하고 촬영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장면 찍으실 때 감독님이랑 배우님께서 사전에 물에 들어가서 감정을 느낀 뒤에 카메라를 응시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런 약속이 돼 있던 상태로 찍으신 거예요? 네, 마지막 그 카메라를 보는 것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사실 계속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러브 대명이라는 분께서 미카엘의 의미가 있나요? 세례명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이거를 다른 분도 어떻게 물어보시냐면, 그 노신부님께서 계속 미카엘이라고 부르다가 마지막에 석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의미가 또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미카엘에 대한 부분은 의성 선배님께서 한편으로 석구와 그리고 세례명과 이 호칭을 갖다가 두 가지를 갖고 가지고 싶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성소 속에 이 미카엘을 갖다가 석구에게, 그러니까 신부의 모습이 있을 때와 그리고 부성이 있을 때 이름으로 부르는 것과 그리고 성소 속의 미카엘로 부르는 것,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잘 갖고 가시겠다고 미카엘이 직접 세례명을 갖다가 저한테 제안을 갖다 하셨고, 그리고 대명 씨한테도 미카엘이라고 부르시면서 되게 자연스러웠더라고요. 현장에서 미카엘이라고 부르셨어요? 김미성 대원님께서? 네. 예. 현장에서도 그렇고 저녁에 술 마실 때도 미카엘 한 잔에 이러면서 두부김치 좀 먹어봐 막 이러면서 미카엘 저기 카스 한 병만 진짜요? 감사합니다.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신부님이 석구를 신부로서 대하는 게 있고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혼용이 됐죠. 네네. 감독님 마이크 좀 제대로 잡아주세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 이제 혼용이 되어지면서 혼돈이 빠지게 되는 거죠.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온통 이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사제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부성애로 그냥 치닫게 되는 부분이 있죠. 네. 이런 질문도 영화를 되게 주제로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해주실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SSO, 소라는 분께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근데 나도 내 주변에서 석구 같은 사람한테 저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나는 김 선생님 같은 선택을 안 할까? 뭐 이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김대명 배우님한테 여쭤보시는 건데요. 이 석구를 연기하고 나신 후에 이런 장애물을 대하는 감정이나 마음가짐 같은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달라지셨냐고. 사실은 특히 이제 촬영을 하기 전에는 저 자체도 사실 좀 항상 매체를 통해서 봐왔던, 그냥 어렸을 때부터 어디서 그냥 듣기만 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어떤 편협한 생각들이 많이 쌓였던 거였더라고요. 근데 막상 작업을 하고 이제 작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기관에 가서 선생님들 만나 뵙고 이야기도 많이 듣고 이제 감독님 이야기도 많이 들으면서 내가 너무 생각이 갇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촬영하면서 또 그것들이 많이 깨졌었어요. 나와 정말 틀린 사람이 아니고 그냥 다 같은 사람인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었지? 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마음가짐 하나 이런 거 달라지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우님 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디테일한 질문이 나오는 것 같다. 부산땡님, 물수제비님, 대명장님께서 연이어서 자꾸 릴레이로 물어보고 계시는데요. 배우 석구가 아니어도 배우님이 평소에 모자를 되게 잘 오늘도 그렇지만 모자를 되게 잘 쓰신다고. 그래서 혹시 영화에서 쓰고 나온 모자 배우님 거냐고. 그리고 개인적 취향으로 석구가 싹 쓰고 나오는 모자 중에 무슨 모자가 제일 좋냐고. 그러면서 석구 모자 너무 예쁘다고, 얼굴이 작다고 정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 모자 제 모자가 아니고요. 의상팀에서 이제 준비해 주신 만들어 주시는 모자고요. 저도 그 모자 이제 디자인이나 색깔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쁘던데. 네,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드는 모자였습니다. 그럼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네? 지금 갖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촬영 끝나고 가지고 있어요. 직접 갖고 계세요? 네, 근데 쓰고 다니기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왜요? 영화는 이제 개봉을 했으니까 그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손을 꼭 잡아주실 거예요. 또 물 가까이 가지 마렴. 그래서 더더욱 쓰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는 이 어제 했던 시사회에서도 그렇고 보고 나면 많은 분들이 다 석구 안아주고 싶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자 쓰고 다니시면은 불시에 안을 수도 있으니까
쓰시면 안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간 되게 디테일하게 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위로 올리면 나올 것 같은데, 속도 안아주고 싶다는 또 감상평이 막 올라오고 있네요. 이거 되게 제가 아이디를 찾고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은지가 어느 병원에 있는지 알려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마을 사람 중에. 네. 그러니까 이를 몇 분이 여쭤보셨는데, 사실 사건이 일어난 후에 마을 사람들은 다 석구한테 등을 돌리고 석구가 다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인데, 그분은 어쨌든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떤 입장인 건지, 왜 그런 사람의 존재를 쓰신 건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 그 마을 분들도, 친구들 포함해서 마을 분들도 다 각각 연민이 조금씩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조금씩 다른 층위를 갖다 놓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의 그 마을 아저씨가 염씨라는 분인데, 염씨도 또한 석구가 보면 석구 행동 중에 친한 사람들이나 마음을 내주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앉는 습관이 있어요. 그랬던 이 염씨가 석구를 갖다가 보면서 석구가 저렇게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위로차 찾아왔다가, 이제 그 이후에 성당에서 석구가 은지를 찾아갔다가 난리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성당에 나왔을 때는 또 철저하게 또 외면하는 모습을 갖다 보이게 되죠. 그러한 연민의 이중성도 또한 보이려고 그러한 인물들을 갖다가 배치를 갖다 한 겁니다. 저도 여쭤보고 싶었던 거여가지고 이거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박준경이라는 분께서 이번 영화의 다른 영화들보다 장면 전환이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 장면 전환이 중간중간 인서트 장면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풍경으로 나오는, 너무 아름답죠. 이 촬영 감독님이 요새 떠오르고 계시는 강국현 촬영 감독님이라 그런가. 저는 물 한 개 장면 이런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그 촬영이 되게 섬세하게 설계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첫 장면도 석구의 일상을 되게 동선자차를 원시원컷 같이 보여주잖아요. 되게 한 맞추기도 어려운 장면들이 그런데 되게 고강도로 찍으셔가지고 촬영을 어떻게 설계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제일 처음 부분에 이제 석구가 일어나면서 카메라가 석구의 뒷모습을 쫓아가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저수지에 돌멩이를 던지기까지, 이게 한편으로는 컷이 많이 나뉘어져 있지만 한 흐름으로 이렇게 보이려고 했었어요. 그 의도는 뭐냐면, 그 꽃잎이라고 하는 음악이 흐르고 석구가 이렇게 밝게 사는 밝은 모습이라는 걸 이렇게 동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랬던 석구가 사건이 벌어지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그리고 소외되어졌을 때, 외로움이 있었을 때, 석구의 또 일상은 수미상관으로 놓고 봤을 때 되게 이 외로움과 쓸쓸함이 느껴지는 정적인 이미지를 갖다가 가지려고 카메라는 정적인 모습들을 정적으로 이렇게 찍게 된 부분이죠. 그래서 되게 음악도 보면 꽃잎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똑같은 노래인데, 처음과 똑같은 노래가 하나는 밝게 들리고 앞부분은 뒤에는 좀 쓸쓸하게 들리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 장면 전환이 많다라고 하셨던 분, 아마 그 중간에 정미소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인서트 장면들을 갖다가 얘기하시는 부분인데요. 그 인서트 장면은 한편으로는 지금 저희 영화가 한편으로는 관습적으로 봤을 때 진실찾기 영화를 갖다 하게 되면 기존에 봤던 모든 영화들과 결이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인서트 장면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석구가 했니 안 했니 이런 진실찾기가 싸우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이야기가 갖고 있는 주제는 인간이 갖고 있는 믿음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편견으로 인한 이 시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인서트로 그걸 대체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진실 파헤치기는 진실 찾기에 대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한 부분입니다. 네. 네, 부산댐님이 질주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께서 저도 이거 되게 눈여겨봤는데요. 그 석구가 자전거 타고 많이 다니잖아요. 자전거 타는 모습이 좋았다는 얘기도 자꾸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전거 타면서 습관적으로 따르릉 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그 가장 이 따르릉 소리 내는 게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친구들하고 한바탕 하고 나서도 맨 마지막에 아무 말 안 하고 자전거 배를 밀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석구 심정이 어떤 거였을까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건 역시 아까 대답의 연장이죠. 같이 놀자의 연장인데요. 어렸을 때 항상 친구들하고 싸우고도 사실 싸우고 다시는 안 봐로 끝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마음이 좀 돌아섰으면 하는 마음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뭐라고 그러죠? 따랑따랑한다는 네, 벨소리에 대한 것도 감독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도 있고, 그죠? 감독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얘기했던 거예요? 그건 기억하죠. 그래요? 네. 여러 벨소리를 얘기하셨어요. 어떤 벨라일지?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벨 소리를 제가 일단 석구의 언어 중에 하나로 좀 쓰고 싶은데 오. 여러 네. 감정들이 그거를 어떨 때 쓰는 게 좋을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석구가 할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이 석구가 이 벨소리를 갖다 내는 거는 제가 시나리오 썼을 때 지문 자체가 없거든요. 대명 씨가 준비를 해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 석구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포옹하는 것, 사람들 만나면 그리고 벨소리 내는 거 이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갖다가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 다양한 그 감정들이 어떻게 들어갈지 고민을 갖다가 많이 하셔서 영화 속에 보여주신 거죠. 석구의 언어로 생각하신 거구나. 네, 대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진짜 이런 맥락에서 그 초반에 계속 그 대사나 이게 별로 없는 인물이니까 되게 더 다른 걸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다고 물어보신 분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 고민을 이렇게 녹이신 거구나. 네, 그래서 벨소리가 석구가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도착했어. 얘들아 나 왔어. 같이 놀자의 의미도 될 수도 있고, 나 안 갈 거야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근데 좀 잘 전달이 되기를 바랬었어요. 근데 그 벨소리가 나중에 촬영하고도 봤었는데 되게 구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 소리가 의도치 않게 또 되게 잘 활용됐을 때도 있어서 그 기억이 나네요. 네. 디테일이 다 살아있네.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세희님께서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석구에게 모두가 등 돌렸지만 신부님만 석구를 믿고 정미소를 찾아갔을 때 석구가 신부님을 안고 내 믿어요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때 석구가 자기가 어떤 일을 벌이는 건지 사람들한테 어떤 오해를 사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네, 그런 의미에서 그 말을 하니 마음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하시다고. 배우님한테도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 연기하시면서. 사실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대본에도 그게 사실 제가 다시 봤었는데 점점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감독님하고 이제 선배님하고 한창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무언가를 표현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선배님이 이제 그 대사에 대한 의견을 내어주셨고, 근데 저는 그 대사를 뱉어야 되는 배우 입장에서 석구가 이 말을 어떤 마음으로 할까, 과연 이 뜻을 알고는 말할 수 없는 말일 것 같은데, 근데 그 모든 단계의 상황을 알고 말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
그때 그 밀려오는 커다란 어떠한 마음에 있어서는 그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사람 친구들이 다 등들렸을 때는 나 왜 안 믿어?에 가까운 말이었겠죠. 아주 단순하게. 제 말이 대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아니 이게 이해를 하는 말이 아니라 뭔가 느껴야 하는 말인 것 네, 같아요. 마음으로 저한테는 더 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나 믿어? 라는 그 석구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하기는 단계를 거쳐서 하기는 어렵지만 그 단어에는 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여기 초반에 나왔던 이응이라는 분께서요. 이게 약간 이번 이 시간이 은근 막 다 가고 있어서 제가 대미를 장식하는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질문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 이응이라는 분께서 그쵸,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영화를 보면서 믿음이란 무엇일까? 내가 누군가에게 아니면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 같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셨나 봐요. 그래서 좀 거창하고 추상적이지만 감독님과 배우님께서 갖고 계신 믿음, 생각하시는 믿음 같은 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들어보고 싶으시다고 올려주셨거든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죠. 이 시나리오 쓰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여기 인물들이 보여주는 믿음들도 다 각각의 다 다양하죠. 뭐 가장 훌륭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석구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게 가장 훌륭한 믿음이지만 사실 이런 믿음을 갖는다는 건 대단히 이상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편견들, 이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변하기 쉽고 되게 불완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자체가 이렇게 변하기 쉽고 불완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 성찰하고 회의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게 편견일지도 모른다라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회의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저는 한편으로 이 사회가 좀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로 믿음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데요. 이 비슷한 질문을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할 때 받았던 것 같아요. 믿음에 대해서. 근데 그때 그런 대답을 했었거든요. 사랑보다 어려운 것. 근데 사랑은 사실 가슴이 뛰면 이게 사랑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믿음은 형체를 알 수가 없고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알 수 없는 노력을 끝까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어렵네요. 근데 진짜 큰 믿음을 가져가려면 어렵죠. 의심을 잘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게 되게 필수 불가결한 것 같다는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근 질문 릴레이를 막 받다 보니까 아직도 못 읽어드는 질문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더 가가지고 일단 오늘 GB를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죠? 네, 근데 오늘 개봉했으니까 영화 또 보면서 답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어떤 질문 받으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래서 받으셨던 것 중에 기억에 나는 질문을 얘기해 주시면 아이디를 지금 홍보팀에서 체크를 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불러드릴 테니까 그분들은 나가실 때 특별한 선물, 두 분이 친필 사인을 해주신 포스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선물이죠? 어떤 분 골라주실지. 처음 들은 질문이었었거든요. 미카엘과 석고.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께 다른 좋은 질문들도 많았지만 다른 좋은 질문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많이 적이 있어서. 지부를 통해서나 또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도 많이 질문들을 받았었는데 미카엘과 석구를 이렇게 질문하는 건 처음이어서 이 아이들 이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어요. 제가 봤던 거는 겹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일단 봤던 아이는 아이러브 대명이라는 분이 축하드려요. 그리고 지금 금방 알겠어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는 아까 전에 벨 소리, 자전거. 네, 자전거 벨 소리 질문하셨던 분, 그게 또 나름 혹시 같은 분이세요? 아니시구나. 아니, 여기 잠깐만, 맞죠? 네. 네. 네네. 축하드려요. 누군지 알겠네요. 아이디만 불러도. 네. 신기한 이 마스크를 쓰는 시대에 누군지 알겠는 이. 네, 그 질문해주신 분한테. 네. 일단 받아가세요. 네. 세 번째 줄에 계신 분. 네. 저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분께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이디를 제가 금방 찾을 테니까 일단 두 분을 먼저 잘 보내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끝으로 인사 말씀 한마디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영화를 갖다가 저희 영화를 이 귀한 시간과 그리고 귀한 돈을 내면서까지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 귀한 시간과 돈에 대해서 정말 저희 영화가 그만한 값이 됐는지 한번 저 스스로도 창작자로서 고민을 갖다 하게 됩니다. 오늘 정말로 이렇게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시계를 봤더니 대략 지금 지불 끝날 때까지 한 3시간 정도 저희 영화와 또 저희가 또 함께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코로나 이전이었으면 마스크 없이도 앉아있기 참 쉽지 않은 시간인데 참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이렇게 저희 영화 선택해 주시고 저희와 같이 해주신 게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쉽지 않은 시간 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곧 빠른 시간 안에 마스크 벗고 만날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영화가 조금 이렇게 좀 가벼운 영화는 아니다 보니까 쉬운 질문이 이렇게 하시기 쉽지 않으신 것 같은데 다음에 또 하시면 또 마음껏 이상한 질문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좀 편하게 좀 크게 웃으시기도 하시고 근데 소리는 크게 낼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로 그냥 좀 편하게 계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너무 불편하시잖아요. 배우님 가시기 전에 그런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정도로 한번 웃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진짜 안 들리네. 이게 3시간 앉아있는 게 진짜 힘든 거 저도 알거든요. 저도 이게 앉아있기 힘든데 다시 한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꼭 빠른 시간 안에 또 뵙겠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질문자 누군지 해주세요. 이응님 누구세요? 이응님? 여기 계신가 보다. 축하드려요. 네, 그러면 먼저 두 분 보내드리고 나서 퇴장하실 때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 보내드릴 테니까 박수로 나가시는 두 분은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질문해주신 분들은 포스터 받아가시고요.